서천 지역은 그 8번 중에 5번이 이제 감염으로 규명이 됐는데 나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잡는 것이 굉장히 방제 효율이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선충은 행정구역 경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지역이 있으면 그 인접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체를 하나의 광역 벨트로 묶어서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지난 일요일은 식목일, 월요일은 한식이었습니다. 살림이 주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자면 총 109조 원에 달하고요. 국민 한 사람당 연간 200만 원이 넘는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나무가 갖는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최근 전국적으로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치명적인 제선충병 때문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박혜영 PD, 소나무 제선충병이 산림청이 지정한 3대 병충해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위험하다고요? 네, 소나무 제선충은 크기가 1mm 내외의 가늘고 긴 선충인데요. 북방수염 하늘소나 솔수염 하늘소 같은 곤충을 매개로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매개충이 새순을 갉아먹을 때 그 상처 부위로 들어가서 나무에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나무에 파고들면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또 20일이면 암수 한 쌍이 20만 마리로 불어날 만큼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나무가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나무가 이제 소나무 제선충병에 걸리면 100% 고사하게 되는 거군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게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 들어오게 됐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그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으로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했는데요. 1988년 당시 대표적인 제선충병 피해국인 일본에서 들여온 동물 운반 상자에 매개충인 설수염 하늘소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옮겨진 제선충병이 처음에는 부산 지역에서 소규모로 발생을 했지만 98년 무렵부터는 제주도와 포항 등지로 넓게 확산이 된 것이죠. 예, 충청남도도 지금은 이제는 제선충병의 안전지대가 아니죠? 네, 충남은 오랫동안 소나무 제선충병 안전지대였는데요. 지난 2012년 충남 보령에서 처음으로 제선충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 태안에 이어 올해는 서천에서도 발생을 했죠. 제선충병의 경우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만큼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충남 서천과 태안의 상황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소나무 제선충병이 최종 확인된 충남 서천.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을 때는 고사목의 벌목이 끝난 상태였다. 제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모두 5그루.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주변의 건강한 소나무들까지 베어내야 한다. 제선충병이 감염이 되면 치료약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베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된 나무만 베어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반경 한 30m까지는 전부 다 벌초를 해서 파스를 하거든요. 베어낸 나무들은 이후 훈증과 파쇄 혹은 소각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훈증 처리하는 것과 목재 파쇄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쪽 작업 여건은 그 평지이고 하기 때문에 작업 여건이 좋아서 그 목재를 벌채해서 잘게 파쇄하는 걸 지금 원칙으로 지금 작업을 실행하고 있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목재를 파쇄하는 방법입니다. 제선충병에 걸려 죽은 고사목은 다시 제선충을 품은 매개충의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고사목의 신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 인접적에 그 장흥 송림리에 서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림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불과 이 지역에서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쪽에 그 제선충이 발병했을 경우 그쪽에 관광 산림욕장의 존립 기반마저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제선충병 발생지 반경 2km 이내에 목재 반출이 금지되면서 인근의 소나무 농장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한마디로 수용소에 갇혀 있듯이 나무도 한마디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딱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생산비는 들었는데 소득을 내려면 판매도 해야 하는데 그게 못 하니까 참 애로가 이만저만 아니지요. 서천은 전국에서 76번째 제선충병 발생 지역으로 국내 제선충병 발생 지역은 그동안 계속 증가해 왔다. 최초 발생 지역인 부산을 비롯해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충남에 이어 서울, 경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상남북도와 제주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 상공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피해 본수라는 것은 정말 제가 또 생각했던 상상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경남, 제주도, 그다음에 경부 여기는 뭐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리고 또 험악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작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피해 지역에서 또 다른 피해 지역으로 옆으로 이렇게 확산돼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 오랜 기간 제선충병 청정 지역이었던 충남은 2012년 보령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제선충병의 피해를 입고 있다. 2014년 태안에 이어 2015년에는 서천에서도 제선충병이 발생했다. 보령 같은 경우는 488번이 발생을 했고요. 작년 그 3월 말 시점으로 봤을 때는 53번이 발생했는데 금년 뒤에 8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85% 획기적으로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안면도 지역은 그 지난해 72번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서천 지역은 그 8번 중에 5번이 이제 감염으로 규명이 됐는데 아마 서천 지역도 올해 철저하게 그 방지작을 하게 되면 금년 내에 그 방제를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제선충병이 발생했던 충남 태안군. 소나무는 국내 전체 산림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수종이지만 특히 태안의 경우 소나무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저희 군은 우선 그 한 30여 개의 해수욕장이 있고 또 이제 해수욕장마다 이제 송림이 어우러지고 그래서 이렇게 바다와 송림이 어우러진 게 태안의 가장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남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난해 제선충병이 발생했던 태안의 한 군부대 지역에는 아직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작년에 이제 발생된 시점이 6월이니까 8월 이후 8, 9, 10 정도 8월 이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감염이 의심되는 그 감염목 의심목에 대해서는 일제히 다 그때 당시 제거를 했죠. 생장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한 그 강도 간벌을 했어요. 저희들은 강도 간벌이라는 것은 그 밀식된 소나무를 아주 그 강도 높게 이렇게 벌채를 해주는 거죠. 현재는 제선충병 재발생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가 계속되는 상황. 이제 간벌을 하고 나면 여기에 이런 표피가 남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매개충인 솔소염 하늘소가 요 나무 껍질하고 이 목질부 사이에다가 알을 낳거든요.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벌채한 나무들은 다 이렇게 표피 제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식처 제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늘소가 살 수 있는 서식처를 없애는 사업을 한 겁니다. 매개충이 나무에 알을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예방 접종도 실시하고 있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나무 주사를 놓은 거예요. 저희가 이 천공을 뚫어갖고 이쪽에다가 이제 약재를 주입한 거죠. 다 여기 있는 나무 전체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의 방제는 매개충의 생활상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 매개충은 10월에서 4월 사이 고사목에 알을 낳고 유충과 번데기를 거친다. 4월 말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하던 성충은 다시 고사목에 알을 낳는다. 따라서 성충이 나오기 전인 요즘이 소나무 제선충 방제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잡는 것이 굉장히 방제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매개자가
뭐라 그러나 도관에 든지다 그럴까요? 도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 때 적절하게 방제만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방제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선충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된 소나무가 많을수록 방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사목이 있는지 관찰하는 예찰 활동도 중요하다. 제선충병이 이제 감염이 되면은 그 당해년도에 고사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잠복되어 있다가 그 이듬해까지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렇게 완전히 방제를 했다고 하지만 그 잠복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금 쭉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찰이 더 늦어졌으면은 올해 거기서 매개충이 더 나와서 그 주변 산으로 더 날아가서 감염을 시켰으면 그만큼 더 그 방제할 면적이 늘어나는 거고 얼마만큼 더 퍼질지도 모르는 거고 상당히 그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오랫동안 청정 지역을 유지하다가 추가 발생 지역이 된 만큼 항공 예찰과 전자 예찰 등 예찰에 특히 힘을 쏟고 있다. 기존에 이제 사람이 직접 눈으로 이제 확인하는 예찰도 하지만은 이제 산악지형이나 특성을 감안해서 무인항공기계 같은 어떤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고사목을 조기에 발견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전자 예찰함이라든지 어떤 예찰에 대한 시스템을 현대화해가지고 어떤 예찰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선충 방제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충남의 상황은 비교적 초기에 발견해 방제 작업에 들어간 만큼 피해 면적이 크지 않은 상황.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번 발생하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 그 제선충병이 그 당에 걸리면 다음 연도에 또 그 대부분 재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발을 하지 않고 그 3년 이내에 그 방제를 더 추가 발생이 없으면 청정 지역으로 그 정부에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질병과 달리 매개충 역시 자연 생태계의 일부인 상황에서 제선충병 완전 방제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나 북방수염 하늘소를 산림 생태계에서 완전히 잡아서 없앤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어느 곤충의 한 지역을 어느 에리어 안에서 완전히 멸종시킨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만약에 소나무 제선충이나 솔수염 하늘소인 어떤 매개자 이런 곤충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인 반면 평지가 아닌 가파른 산등성이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어려움이 더해진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현재 소나무 제선충병의 확산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전체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은 피해된 그 지역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왔어요. 발생된 지역이 완전히 방제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괜찮다는 얘기지. 상황 자체를 정부가 소위 제어하고 있는가,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제선충 방지의 핵심은 소나무 숲의 변화를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우리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소나무 숲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는 지금 시험대 위에 놓여있다. 네, 제선충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충남은 지금 제선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승기, 그런 시간에 서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충남은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중요한데요. 특히 바닷가에 심어진 해송은 숲을 조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관리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조성된 소나무 숲이 제선충병에 감염될 경우 그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방제 활동이 필요하겠죠. 네, 이 제선충병의 박멸이나 완전 방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재선충병 방제의 그 최종 목표라고 할까요? 어느 선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재선충병에 있어서 사실상의 완전 방제란 재발생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재선충병이 그만큼 쉽게 잡히지 않고 재발생률이 높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많은 지역에서 초기 방제에 성공을 해서 청정 지역을 선포했지만 이후 또다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목표는 방제 작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재발생률을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낮추는 것인데요. 올해 목표는 재발생률 30% 이하라고 합니다. 네, 뭐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동안 뉴스에서 본 것처럼 지자체와 산림청 모두 재선충병 확산을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선충병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산림청은 2017년까지 완전 방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확산세가 쉽게 멈추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재선충병 방제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진단해봤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재선충병 방지에 실패할 경우 머지않아 한반도에서 소나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위기감을 바탕으로 200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다. 하나의 병에 대한 특별법을 만든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었고요. 방제 부분과 방제의 의무 그리고 또 감염목의 어떤 무단 이동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방제와 함께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만들어졌다. 재선충병의 확산은 매개충에 의한 자연적 확산과 인위적 확산으로 나눌 수 있다.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을 우리 인간의 목적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인간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옮겨지는 게 되겠죠. 부산에 있었던 것이 서천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발생을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화목 보일러의 사용도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집에 갖다 놓으면은 그걸 금방 태우는 것이 아니고 또 오랫동안 내버려 두다 보면 거기서 이제 매개충이 탈출해서 또 산으로 인근. 그래서 보면은 발생 지역이 주로 민가 근처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고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한 거다. 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 실제로 재선충병 발생 15개 시도 가운데 8곳이 인위적인 확산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태안 역시 인위적 확산에 해당된다. 솔수염 하늘소는 최대 자기 스스로 이동한다는 게 지금 학술적으로는 한 3km 내지 4km밖에 이동을 못한다고 그래요. 결국은 그 솔수염 하늘소 스스로가 보령에서 태안으로 왔다라고 하기는 바다 건너서 왔다고 하기는 보긴 무리잖아요. 자연적인 확산이 되는 것은 우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대부분 서울이나 강원도 지금 현재 충남 그다음에 전남 이쪽에 보면 전부 인위적인 확산입니다. 인위적인 확산은 우리가 도저히 예측을 못 하겠더라고요. 재선충병 특별법을 통해 소나무의 무단 이동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졌다. 미감염 확인증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 조경수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실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15일 이내에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도 하고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산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방제의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다. 그에 맞춰서 어떤 방제 예산과 인력들이 방제에 집중을 하게 됨으로써 2005년도, 2006년도에 나왔던 피해가 이제 감소 추세로 전환됐었거든요.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어떤 방제 성과를 볼 수 있었고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특별법이 제정될 만큼 극심했던 재선충병은 이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2013년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감소세와 재확산이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어느 정도 이제 잡았다고 이제 잡았다고 했을 때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벌레 곤충의 특성입니다. 그럴 때는 금방 또 다시 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뭐 하루아침에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보이지 않게. 그러나 그 밀도가 어느 수준이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완전 방제가 불가능한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꾸준히 사후 관리를 해야 함에도 임기응변식의 방제를 해왔다는 지적인 것이다. 방제 활동이 주춤한 것에 대해서는 산림청도 인정하는 입장. 현재 시점으로서는 2013년도에 그 방제 그 증가 추세를 이제 한풀 꺾여서 감소 추세로 전환시켰다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방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1년 만에 방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간은 계속적인 방제를 진행을 해서 어떤 피해 본수를, 발생 본수를 줄여 나가는 게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변화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재선충병은 계속 확산돼 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988년 이후부터 현재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 밀도라는 건 뭐냐면은 피해 목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피해 본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집중 방지하니까 또 줄어들고 뭐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조금만 방심한다면은 1000만 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1000만 번이 돼버리면 이제는 거의 방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재선충병에 대한 본격적인 방제를 실시한 것은 최초 발생 이후 10여 년이 지난 2000년.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은 2005년. 1988년 첫 발생부터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지적도 있다. 88년에 지금 행정력의 10%만 투자했었어도 그래서 그 금정산 주변을 에워싸듯이 아주 밀착해서 꼼꼼하게 했더라면 부산 이외 지역으로 퍼져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 88년 시작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현재 재선충병은 거의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특히 제주와 경북 등은 극심 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 이제는 보다 집단적인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재선충은 행정구역 경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지역이 있으면 그 인접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체를 하나의 광역 벨트로 묶어서 이렇게 집단적인 방역 체계를 수립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피해 극심 지역 같이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이제 경주 불국사처럼 어떤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예방적 차원에서 국가가 먼저 좀 방제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국회 쪽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방제 시스템의 정비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도 중요하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와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방제 매뉴얼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 사실 방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이 그 재선충병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서 스스로 예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홍보가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국민들의 의식, 홍보. 공무원이라든지 이분 전국을 소나무를 대상으로 해가 다 예찰이라든지 방제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2005년과는 달라진 현재 상황에 맞춰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법률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방제 특별법상에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산주들한테 보상만 해준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게 아마 산주들이 나서서 이렇게 방제를 할 건데, 근데 방제 작업을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게 먼저 사전 동의서라 이런 게 받아야 되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그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그 안에 보면 많습니다. 무단 이동했을 때 그 처벌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특별법에 의한 그 제재를 더 강화해서 소나무리를 그 무단으로 그 이동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떤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그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전체 산림의 24%를 차지하는 소나무는 단일 수종으로서는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소나무 제선충병의 확산은 전체 생태계를 위협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제선충이 생각보다 더 확산되면 한 10년 안에 이것이 다 퍼져서 이 숲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그렇게 된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바로 다시 그 숲에 나무를 심어도 20, 30년 된 큰 숲으로 돌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공백이 바로 이제 산사태나 다른 어떤 토사 유실이나 여러 재앙, 생태계 교란뿐만이 아니라 환경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제선충병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실제 방제를 포기한 나라들이 생겨나는 상황. 현재 우리의 상황 역시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숲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정부나 국민들이 그런 정도의 노력을까지 해서 소나무를 지켜야 되느냐라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소나무를 지켜야 된다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 예산과 인력과 행정체계가 집중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제선충병에 걸려 고사한 소나무는 모두 860만 그루. 전국 시군구의 41%가 피해를 입었고 지금 제선충병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제선충병이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이다. 네, 지금 학계나 환경단체에서는 이 소나무 제선충병을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요, 3년 안에 한반도에서 소나무가 다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산림청의 입장은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다라고 합니다. 제선충병의 확산 속도가 연간 3km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방제를 전혀 하지 않아도 소나무 숲이 없어지는 데는 7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죠. 또 매개충이 고도 700m 이상의 산림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산악 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소나무가 전멸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학자들과 환경단체들은 느슨하게 대처하다가는 자칫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면에서 보셨듯이요, 일본이나 대만 같은 외국의 그 사례의 경우에는 이미 그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를 포기한 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본의 경우는 소나무 고사가 시작된 지 70년이 지나서야 제선충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나무의 절반 이상이 말라 죽었고 현재는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일본의 숲은 우리나라만큼 소나무의 비중이 크지 않고요. 또 소나무는 예로부터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우리는 제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나무 제선충병의 심각성이나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도 이번 취재를 통해서 절감한 부분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는 지자체나 정부의 소관이라고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확산이 제선충병 발생에 큰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제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소나무나 고사목의 잔가지 가져오지 않기, 또 말라 죽은 소나무를 발견했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기 등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이 소나무의 우리말인 솔은요, 나무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인 술이란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소나무는 오래전부터 우리 숲의 으뜸이자 또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도 으뜸인 상징적인 나무였습니다. 이 소나무를 위협하는 소나무 제선충병, 자칫 방심하다가는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숲의 미래는 결국 지금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결정을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박혜영 PD 수고했습니다.